네, 안녕하세요. 드론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로에서 나온 제품 중에서 그 아이언맨 680 프로라는 모델을 세팅하는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타로 680 모델은 위에 컨트롤러가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DJI 시리즈 N3나 A3 아니면은 다른 방제 드론용 A3A나 N3A 그리고 타로 제품이라면은 제다이 X 이런 모든 드론 컨트롤러를 여기다 장착해 갖고 이제 세팅하면은 날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타로 680 프로라는 모델은 방제 드론용으로 나온 모델도 아니고 크기가 작아서 방제 드론으로 쓰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정도 모델은 여기에 있는 장치처럼 뭔가 낙하 장치를 달아서 한 1, 2kg 정도의 무게를 달아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그런 실험적인 기체로서 활용할 때 좀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이 장치를 활용하기 위해서 꾸며 봤는데요. 지금 여기에 적용된 컨트롤러는 A3AG 컨트롤러입니다. A3AG는 A3가 촬영용 드론인데 반해서 AG가 뒤에 붙은 거는 그 방제 드론용 컨트롤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제 드론 컨트롤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높이에 대한 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방제를 할 때 필요한 스프레이 기능이라든지 거리를 지정을 해준다든지 자동 방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아예 포함이 되어 있는 드론인데 이게 촬영용으로 쓸 때는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스프레이를 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샘플 삼아 달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되고요. 여기에서 그 기능들을 그냥 그 채널을 여기에 있는 떨어뜨리는 기능 낙하 이 모듈 여기에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것처럼 리트랙트 기어로 그 채널 할당을 해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그 채널을 변경을 해서 여기다 적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 있는 게 뭐냐면은 그 AETR 이거는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좌우 앞뒤 그 다음에 출력 좌우 회전 그 다음에 비행 모드 여기에는 1번 2번 3번 4번 7번 이렇게 S버스 채널이 아예 강제적 할당이 돼 있어요. 이 A3AG를 쓰기 위해서는 이 채널을 이용해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두 개를 활용했다 하면은 이 리트랙트 기어하고 낙하 모듈하고 두 개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듈을 활용할 때 여기에 있는 AB 포인트 지정하는 이 채널 5번을 채널 5번을 리트랙트 기어로 할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판 모드 SN 그 스마트 방제 모드냐 매뉴얼 모드냐 이거를 이렇게 바꿔주는 기능인데 이 키를 여기에서는 낙하 모듈 이렇게 낙하 모듈을 움직이게끔 하는 그런 장치로서 활용을 했습니다. 이 방제 드론으로서 활용할 때는 여기에 있는 AB 포인트를 먼저 지정을 해주고 판 모드를 매뉴얼에서 S로 변경하면은 자동 방제 모드가 진행이 되면서 이게 자동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기체가 그렇게 날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활용을 해갖고 그렇게 안 되도록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일단은 조금 있다가 밖에 나가서 제가 세팅한 대로 제대로 이게 작동이 되고 그리고 방제 드론처럼 이렇게 자동 방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테스트를 해서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이 타로 680 프로에 A3AG가 적용됐을 때 어떻게 세팅을 했는지 그거를 중점적으로 알려드리고 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가까이 보세요. A3AG가 이렇게 있습니다. A3AG가 있고 이게 PMU예요. PMU는 파워 매니지먼트 유닛이라고 해서 여기에 어떤 배터리를 연결하든지 전압을 얘가 골고루 분배를 해갖고 전압도 높낮이 조절을 해갖고 각 부분으로 이렇게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게 P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A3AG 가장 큰 이게 FC라고 할 수가 있는데 플라이트 컨트롤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안에는 자이로가 들어있다거나 압력 센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통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관할하는 그 메인 컨트롤러다 보니까 여기 동그랗게 있는 이게 A3AG에 쓰이는 GPS, 이자 컴파스, 그러니까 전자 나침반인데 이게 여기 모듈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통합적으로 이 위치라든지 좌표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이 압력선에 따른 고도라든지 그런 걸 여기서 취합을 해서 그래서 이 드론이 자동 비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이 컨트롤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서는 수신기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적용한 조종기는 T14SG라고 후타바 제품을 적용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 T14SG용 기본 수신기는 R7008SB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그 DJI 제품들의 특징은 그 S버스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S버스 포트에 딱 하나를 연결해서 A3G를 제어를 하게끔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S버스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채널을 하나로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이 채널에 그 채널별로 남아있는 거를 그 물리적인 이런 커넥터를 연결해서 이용을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리트랙트 기어라든지 아니면은 이 낙하 모듈 이런 거를 더 활용해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5번이나 지금처럼 8번 이런 거에 대해서 직접 선을 연결해서 이제 5번은 여기 밑으로 내려가는 리트랙트 기어 이 모듈 쪽으로 연결해 놨고요.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여기 낙하 모듈용 서버 이를 제어하기 위해서 서버 선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놨어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연결하고 해갖고 방제 드론을 낙하 모듈이 장착된 뭐 낙하 드론으로 뭐 활용을 하게끔 이제 만들어 놨는데요. 이제 이것을 세팅할 때 요거 이 화면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좀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뭐 DJI 어시스턴트 2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DJI 어시스턴트 2라는 거는 뭐 예전부터 활용되던 DJI 그 프로그램 그 세팅 프로그램인데 여기 보시면 DJI 어시스턴트 2가 있고 그 다음에 DJI 어시스턴트 2 for MG라고 있고 그 다음에 for 오토파일럿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예전에는 어시스턴트라는 소프트웨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그 모델별로 다 나눠지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 윈도우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뭔가 그런 이유가 있기는 한데 뭐 자세한 설명은 이제 생략하고요. 일단 여기에서 A3G 컨트롤러를 세팅하기 위해서 어시스턴트 2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MG라고 하는 거는 방제 드론용 그 컨트롤러 세팅할 때 MG를 쓰는 건데 그거는 A3AG V2나 N3AG V2를 쓸 때 그때는 이 어시스턴트 2 for MG 이 앱을 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일단 지금 어시스턴트 2를 하고 있었고요. 어시스턴트 2를 보시면은 처음에 대시보드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모듈 뭐 상황부터 모든 전체적인 그 세팅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 밑에는 그 각 부분별로 어떻게 세팅을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 베이지 세팅부터 먼저 보여드리면은 뭐 에어프레임, 뭐 이 비행기의 형태, 그러니까 드론의 형태를 여기에 있는 셀렉트 에어프레임 뭐 이걸 통해서 바꿔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타로 680 프로가 이런 헥사 타입 6개 타입이다 보니까 이걸로 지정을 해놨고요. 그 V 타입이 있고 I 타입이 있고 뭐 모든 드론별로 이렇게 형태가 좀 나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운팅을 보시면은 뭐 플라이 컨트롤러가 뭐 A3냐 뭐 A3 프로냐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A3 프로는 여기에 그 GPS를 2개를 더 갖다 붙이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뭐 이걸 2개를 언제든지 이제 붙이기만 하면 A3 프로가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 어시스턴트에서 그 A3 프로로 그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했을 때 좋은 점은 안정성이 높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MC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약자로 MC라고 적어놨는데 XY Z축으로 그 마운팅, 그 위치를 여기서 지정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거 밀리미터 단위라 갖고 62면 6cm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 익형을 보시면은 이게 비행기, 이게 앞이고 이게 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하고 우고. 그리고 이 빨간색이 여기 보시면 포지티브, 양의 값이고 그 다음에 이 녹색이 네거티브, 음의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X축으로 60을 해놨다는 거는 X 방향으로 6cm 정도 앞으로 보냈다는 거죠. 여기 한번 볼까요? 이게 앞쪽인데 여기에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한 6cm 정도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맞춰놨어요. 가운데에서 한 6cm 정도 앞으로 갔다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 그 다음에 Y축으로는 그냥 가운데 있으니까 0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Z축, 그 위아래로는 여기서 보시면은 얘를 이 판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좀 올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10 그러니까 위로 1cm를 올렸다 라고 지금 세팅을 해놨어요. 여기에서 이 기준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중심값 그러니까
그 무게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보통 무게중심을 이 드론의 이 평평한 이 암대를 기준으로 그 면을 보통 영어로 보면은 거의 맞아요. 그 위아래 그 무게중심 거의 맞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가운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살짝 올렸기 때문에 그냥 한 마이너스 10 정도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세팅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인스톨레이션 디렉션, 이거는 여기에 있는 컨트롤러를 어떤 방향으로 설치를 하냐에 따라서 뭐 앞방향이냐 옆방향이냐 뒷방향이냐 이렇게 뭐 정해 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뭐 드론이 특수한 모양이다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에서 그거를 먹지를 맞춰야 될 경우는 여기를 뭐 바꿔주시면은 뭐 동일한 효과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GPS 위치는 아까 동그란 거 여기 있는 거 보여드렸죠. 요거의 위치도 여기에다가 정해줘야 되는데 가운데 기준으로 하는 건 똑같아요. 가운데에서 지금 뭐 Y축으로 이쪽, 그러니까 녹색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시면은 Y는 마이너스 35, 한 3.5cm 정도 이쪽 Y축으로 갔기 때문에 왼쪽으로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5라고 해놨고요. Z축 또한 여기에서 얘가 위로 좀 올라가 있잖아요. 더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마이너스 값이 더 증가했다는 개념으로 봤을 때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무게중심을 기준으로 한 11cm 정도 위에 부착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10으로 그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리모트 컨트롤러, 여기가 가장 좀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부분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S버스 타입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S버스를 지원해주는 조종기를 활용해서 지금 세팅하기 때문에 S버스를 한 거고요. 또 다른 거는 뭐 데이터 링크 3가 있는데, 그리고 LB2는 뭐 라이트 브릿지 2라는 건데, 지금 뭐 방제 드론용은 데이터 링크 3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T14SG라는 후타바 조종기를 이용하기 때문에 S버스로 지금 할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모듈에서 PAF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거는 뭐 포지셔닝, 애티튜드, 그 다음에 펑션 모드, 아니면 화면 모드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할당을 잘 해놨으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제낄 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아예 P 모드, 포지셔닝 모드로 되도록 할당을 해놨고요. 이 모든 것들은 뭐 리버스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을 때 P 모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돼 있을 때 P 모드를 할 것이냐, 그거를 지정을 언제든지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AETR에 대해서 지금 모드원 기준으로 뭐 맞춰놨으니까 제가 보여드릴게요. A가 좌로 갈 때 좌로, 우로 갈 때 우로, 그러니까 에일러론, 좌키는 좌, 우키는 우, 이렇게 움직여야 정상이고요. 엘리베이터는 위로 올릴 때 지금처럼 우로 가야 돼요. 우로, 좌로. 엘리베이터는 앞뒤 방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스로틀은 위아래 출력인데, 출력에 따라서 올리면은 우, 내리면은 좌, 이렇게 움직여야 맞고요. 그 다음에 러더, 이거는 회전인데 좌로 갈 때 좌, 우로 갈 때 우. 이렇게 반드시 맞춰 주셔야만이 이게 정상적인 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시동키를 걸었을 때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세팅하는 건 여기 있는 채널이라는 이 부분인데, 채널 한번 볼까요? 채널을 보면 아까 보셨던 그 화면인데, 여기에서 뭐 리버스 설정도 있고요. 만약 리버스를 걸면은 이렇게 좌로 우로 가던 게, 한번 리버스 걸어볼게요. 그러면은 우로 좌로 가요. 거꾸로 가죠. 이러면은 나중에 진짜 비행이 된다 했을 때 이거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 방향에 따라서 이거를 잘 맞춰 주셔야지 안전한 비행 또는 그 완벽한 세팅이 되니까 이거를 정확하게 뭐 감안을 해 주셔서 세팅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요거 봤던 U포트라고 하는 게, 여기서 7번 포트를 할당해서 비행 모드를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 여기에 있는 채널은 S버스를 사용할 때는 강제적으로 이미 다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채널에다가 이 기능을 활용하겠다라고 지정만 해주면 됩니다. 뭐 여기에서 링크 버튼을 클릭해보면은 T14SG 기준이에요. 그래서 펑션이라는 기능이 있고요. 클릭하면은 1번부터 2번, 3번, 4번 다 강제 지정되어 있어요.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스로틀, 러더. 그 다음에 5번부터는 내 마음대로인데, 마음대로라기보다 여기에 있는 이 값대로 여기다 할당을 해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을 컨트롤 키를 SF, 번호가 숫자래. 그러니까 영문으로 이제 진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S2죠. S2에 대해서 이 7번 채널, 만약 하나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은 7번 채널을 지금 S2로 지금 할당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S2 키라는 이 스위치를 움직이면은, 그러면 지금 저 U포트가
동기화돼서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을 P로 놓고 싶다 그러면 여기 리버스를 걸어주면 되고요. 일단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뭐 C1, C2키나 이거는 방제 드론용 기능이고 AB 포인트도 방제 드론 기능인데, 그런데 지금 11번이나 12번을 뭐 활용하고 싶어도 지금 여기에서 잠깐 다시 보시면은 수신기에서 1번부터 8번까지 뭐 물리적으로 채널이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남는 채널을 꼽아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1번부터 8번까지 중에서 안 쓰는 걸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C1, C2키나 이건 11번, 12번이고 AB 포인트가 5번이다 보니까 AB 포인트에 해당하는 이 키를 여기에서 지금처럼 리트랙트로 이렇게 지원한 거죠. 지금 여기에 있는 AB 포인트는 채널 5번이죠. 그 채널 5번에 대해서 여기 채널 5번 여기 있죠. 채널 5번에 대해서 이거를 리트랙트 모듈에다가 그 서버 쪽에다 바로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은 AB 포인트 지정하는 데 활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리트랙트 서버를 이용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거는 뭐 스프레이도 아니고 9번 채널이죠. 그 다음에 뭐 플로우 스피드도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판 모드가 8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8번을 쓸 수 있다 보니까 8번을 연결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낙하 모듈 쪽으로 연결을 했는데, 이 8번은 여기에서 이 8번 이렇게 돼 있죠. 8번은 SD 키로 지금 제가 임의로 할당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키든지 내가 설정해서 쓰면 되는데, 이걸로 할당해놨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낙하 모듈 같은 경우도 이 서버, 이 타각을 좌에서 우로 이거를 지정을 스스로 잘 해주셔야 돼요. 이게 타각이 좌와 우가 이제 끝에서 끝까지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나중에 그거를 좀 바꿔줄 때는 요거 있죠? 요거를 풀어갖고 이제 서브 암이라고 하는 요거가 이제 요걸 풀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면은 요걸 빼갖고 얘가 기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칸 한 칸 이렇게 따르게 붙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금 저는 적정한 그 위치까지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지금은 적정하게 맞춰놔서 가운데 기준으로 한 요 정도 되고, 최고로 했을 때 요 정도, 그 다음에 뺐을 때 완전히 열릴 수 있도록, 걸리는데 아무것도 없게. 요거는 요걸 지정을 제가 임의적으로 해놔서 그렇지 맨 처음에 그냥 하시면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물리적으로 요 풀어서 이 기준을 정해주면 되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할당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6번 차로 같은 경우는 리턴 홈으로 뭐 할당이 돼 있어서, 리턴 홈은 여기에서 6번에 SB키로 해놔갖고 SB 하면은 지금 얘도 할당이 돼서 움직이죠. 그러면 얘는 언제 어느 순간이든 SB키로 딱 내리면은 그러면은 리턴 투 홈을 하게 된다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뭐 지금까지의 세팅이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S버스 타입을, 그러니까 뭐 A3AG 컨트롤러를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세팅을 했는데요. 그 다음에 ESC 세팅이라는 걸로 넘어가 보면요, 여기에서 뭐 ESC는 어떤 걸 썼다라고 알려주는 건데, 여기서 뭐 DJI 거냐 아니면은 DJI 게 아니냐에 따라서 나뉘는데, 여기에 활용한 거는 뭐 당연히 DJI 게 지금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ESC라고 지금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모터 아이들링은 뭐냐면은 이거를 시동을 걸어서 이제 돌릴 때 모터 아이들링, 그러니까 모터가 공회전을 얼마나 세게 하냐 아니면 안 하냐를 여기서 정해줄 수가 있어요. 그 이게 이 기능이 왜 있냐면은 뭐 DJI 모터가 아니라 이거는 일반적인 다른 모터인데, 이 모터가 되게 강한 것도 있고 좀 약한 것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강한 거를 여기서 아이들링을 좀 로우 쪽으로 낮춰놓으면은 아예 돌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가장 세게 하이로 높여줄 필요도 있는데, 처음에 기준이 미디움인데 미디움에서 얘가 잘 돈다? 그러면 뭐 별다르게 뭐 바꿔주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모터 테스트라고 M1부터 M6까지 있는데, 여기 그 680 프로를 만들 때 여기는 커넥터 타입으로 안 하고 제가 그냥 몽졸이다 납땜을 해버렸습니다. 커넥터로 하면은 만드는 시간이 이렇게 납땜하는 것보다 만만치 않게 좀 더 늘 수도 있고요. 이거를 뭐 나중에 뺐다 꼽았다 할 일도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이렇게 납땜이 돼 있을 때는 오류가 아예 없으니까 그냥 납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 납땜하기 전에 이 방향은, 회전 방향은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헥사콥터 6개짜리 날개 기준으로 그러니까 DJI 컨트롤러를 활용하신다면은
이 앞방향을 기준으로 이쪽 한시 방향 있죠. 한시 방향이 무조건 반시계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반시계로 시작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그 다음은 시계, 그 다음에 반시계, 그 다음에 시계, 그 다음에 반시계, 그 다음에 시계. 이런 식으로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반시계, 시계 이렇게 세팅을 해 주셔야 완벽해요. 근데 이렇게 세팅을 했을 때 이제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밖에서 날리면서 확인한다? 그러면 이미 대단히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세팅할 때 여기서 M1부터 M6까지 이 방향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기준으로 여기서 이걸 눌러보면요, 지금처럼 얘가 지금 좌회전 제대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2번 우회전, 그 다음에 3번 좌회전, 그 반시계죠. 그 다음에 4번 시계, 5번은 뭐 누르면 내가 맞겠죠. 5번 이처럼 반시계, 6번 시계. 이렇게 내가 제대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조금은 더 안전하게 세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팁을 알려드리면, 이런 브러시리스용 모터들은 선이 3개예요. 선 3개 중에서 임의자로 2선만 거꾸로 연결을 하면은 그런 방향이 바뀝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을 달아야 되는데 못 달았다 하면은 임의자로 2선 중에 하나를 바꿔서 회전 방향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ESC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1번 누르고 여기에서 뭐 돌리겠다 하면은 이게 그 지정된 모터가 출력이 100%인 상태로 돌아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할 때는 반드시 날개를 다 제거한 상태에서, 지금은 다 세팅 해놨기 때문에 이 날개를 붙여놨는데, 이렇게 날개를 붙이기 전에 ESC 캘리브레이션까지 한번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100%를 돌아간다는 거를 이 변속기에다가 내가 알려주는 셈이 되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스타트 메서드는 뭐 석세시브 스타트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시동을 걸었을 때 하나 이렇게 돌아가도록, 낱개로 돌아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게 석세시브 스타트고, 그 다음에 이게 노멀 스타트 방식이 하나가 더 있어요. 요거는 선택하기 나름인데, 여기에서 이거 눌러야죠. 노멀 스타트가 있고 석세시브 스타트,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뭐 이 밑에 있는 석세시브 스타트 방식을 더 선호를 합니다. 이게 더보다 안정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처음에 세팅해서 한꺼번에 다 돌아간다 했을 때 어디로 뒤집어질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개별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거를 이제 쓰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날릴 때는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는 거고, 처음에 아이들린 상태, 그러니까 시동을 걸었을 때 얘가 하나씩 켜지느냐 같이 켜지느냐 그거니까, 뭐 그렇게 뭐 비행하는 거하고 별개의 상황이니까 뭐 비행할 때 어떻게 하면 다르겠다 우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플라이트 컨트롤러 쪽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뭐 800에서 1200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DJI에서 이미 제공해주는 뭐 400 미만, 400에서 800, 800에서 1200, 1200 이상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어느 정도 드론의 개인값을 다 정해놨어요. 뭐 이 정도 크기면은 이 정도 값이면 대충 날 거다 라고 DJI에서 이제 다 정해놓은 건데, 여기에서 해놓은 대로 그냥 대충 맞춰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잠깐만요, 자를 한번. 요거 크기가 대략적으로 여기 30, 60, 이게 한 80이 살짝 안 된단 말이에요. 80이 살짝 안 돼서 지금 얘는 400에서 800 구간이나 아니 800에서 1200 구간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해주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400에서 800으로 해놨죠. 저는 근데 800에서 1200 정도로 이대로 세팅해서 날려봤는데 뭐 무난합니다. 괜찮아요. 60, 80이 살짝 안 됩니다. 800에서 1200 구간으로 해놓으면 여기에는 피치나 롤, 요축, 버티컬에, 그러니까 스로틀에 대해서 이 기본적인 개인값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프로포션 위드라는 것도, 밴드 위드라는 것도 이렇게 자동적으로 지정이 돼요. 여기서 이런 모든 것들은 전후, 좌우, 회전, 위, 아래에 대해서 그 드론의 개인값을 좀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고요. 이 상태에서 개인값으로 가면은 여기서 정해진 이 값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뭐 애티튜드 게인이나 벨로시티, 브레이크, 애티튜드 이게 자동적으로 다 할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그러니까 초보자분들께서는 여기에 있는 800에서 1200이냐 아니면은 뭐 800, 400에서 800 사이냐 이 정도만 이제 정해 주시면은 그럼 큰 문제가 없이 세팅이 뭐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세팅은 아까 채널 6번이 그 리턴 톰이었죠. 그래서 스탠바이 스타트가 제대로 되냐 이렇게 뭐 확인을 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일세이프 액션은 이제 호도라고 해놨는데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건 안전이 박살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조종기가 꺼졌다거나 아니면 조종기가 떨어져도 박살이 났다거나 그랬을 경우에 이 드론을 어떻게 움직이게끔 할 거냐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건데 호버는 그냥 당연히 그냥 떠 있는 건데 그럼 멀리 있는데 그냥 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뭐 태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호버로 하기보다는 그냥 리턴 홈 여기에 있는 리턴 홈으로 랜딩은 뭐 그 위치에서 그냥 랜딩하는 건데 멀리 떨어진 데서 그냥 랜딩하면 찾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리턴 홈을 이렇게 권장을 좀 해드립니다. 그래서 리턴 홈을 하고 그 리턴 홈을 할 때 특정 고도는 20m라고 해놨어요. 내가 어느 정도 고도에서 날리냐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작동을 하냐면은 만약에 뭐 20m보다 아래 정도에서 이게 페일세이프가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20m 지점까지 올라가고 돌아오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장애물에 걸릴 확률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뭐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액션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게 그 두 개로 나뉘어 있는 폴딩 형식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고정식이냐에 따라서 여기에 있는 프로펠러 액션을 뭐 온, 오프를 해줘야 되는데 프로펠러 액션을 온을 해주시면은 이 폴딩형일 때 좀 장점이 생겨요. 이게 돌 때 한 번에 윙 들어가는 게 아니라 윙 한번 쳐준 다음에 또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얘가 아이들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폴딩 프로펠러라고 하면 온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헤딩 기어링 뭐 리턴 톤 이게 있는데 이게 돌아올 때 이 전면 방향을 이렇게 보면서 오느냐 아니면 뒷방향으로 오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서 이제 좀 바꿔주시면 됩니다. 뭐 백톤 포인트냐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헤딩 홈 포인트냐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요거에 따른 차이는 그 백톤 포인트로 하실 때 제어할 때는 좀 더 수월하다는 거. 왜 그러냐면 전후좌우가 내가 뒷모양을 보고 있을 때 동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백톤 포인트가 조금은 더 수월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 어차피 자동 비행이니까 뭐 앞을 보든 뒤를 보든 크게 뭐 문제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에서는 뭐 6셀 쓸 거냐 못 쓸 거냐 했는데 여기에 접목된 거는 지금 6셀 제품이에요. 380kV였죠 이게. 380kV라 갖고 여기에 있는 배터리는 22.2V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22.2V 6셀로 이제 지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로우 배터리일 때 어떻게 액션을 취할 거냐 1차 경고일 때는 여기 있는 LED에서 반짝반짝 거리는 걸로만 알려주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2차 경고 전압일 때는 그냥 거기서 착륙하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 1차 경고 전압, 2차 경고 전압의 기본값은 여기서 내가 할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 3.7V를 그냥 지정을 해놨습니다. 너무 높게 해놓으면 너무 빨리 그 1차 경고 전압에 도달이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적정히 어느 정도 내려놓는 게 좀 좋을 걸로 판단을 해요. 그 다음에 제한, 비행 제한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이게 방제 드론이다 보니까 최대 50m 뿐이 안 됩니다. 에이스레이지 V2 같은 경우 이게 30m로 돼 있을 거고요. 얘는 그나마 50m까지는 올라가요. 웬만한 촬영은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되는 높이라서 뭐 이거를 활용할 때 어느 정도는 뭐 가치가 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 뭐 디스턴스 거리는 500m 정도로 한정해 놨고요. 여기서 8000m까지 가도록 해놨는데 이 조종거리가 한 2km 넘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8km 해봐야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500m 정도로 이제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람스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걸 방제 드론으로 활용할 때 여기에 뭐 오퍼레이션 인터벌 그러니까 리얼자 모양의 자동 방제를 할 때 그 간격 조절이라든지 아니면 날아다닐 때의 그 스피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레이더를 장착했으면 ON 그 다음에 그 농약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ON 그 다음에 매뉴얼 플러스라는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면 여기도 ON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그 방제 드론으로서의 활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오프 상태로 지금 걸어놨습니다. 지금 방제 드론 에이스레이지로 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번거로움이 생겨났지만 하여튼 이거에 맞춰서 이렇게 세팅했다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네요. 그 다음에 툴에서는 뭐 여기에서 A3 그 컨트롤러가 제대로 움직이고 있는지 아닌지 녹색인지 아닌지 이거에 따라서 이게 정상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컴파스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을 경우에 이게 약간 이상이 생기는데, 그랬을 때에는 그 컴파스 캘리브레이션 방법, 뭐 수평으로 가슴 높이까지 들어서 반씩 방향 돌고 세우고 또 360도 돌고 이런 절차만 거치면 되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뭐 펑션 채널에서 F1, F2는 뭐 워터 펌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컨트롤러에서 F1, F2에 펌프 연결하면 실제적으로 여기 펌프 기능이 작동이 됩니다. 근데 뭐 지금 여기 뭐 펌프 달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생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F1에서 F8 아웃풋, 이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응용을 해서 뭐 쓸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나중에 해야 될 문제니까. 뭐 셔터로도 뭐 활용한다. 셔터가 뭐 꼭 카메라 용도로만 쓰는 건 아니니까 뭐 이것저것 뭐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백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스프레잉이라는 거, 요거 뭐 스프레잉 PWM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서버든지 작동을 시킬 때 그 펄스 위드, 그러니까 신호의 체계 그 길이를 조절해 줘야 되는데, 뭐 펌프를 활용할 때 펌프가 뭐 DJI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 펄스 위드가 다르기 때문에 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스프레잉 PWM을 약간 조절해 줘서 안 움직이는 것도 움직이게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움직이던 것도 여기서 잘못 만지면 안 움직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신호체계에 따른 거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뭐 이것저것 만져보시면은 웬만한 것들은 다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DJI 디바이스 넘어가면 뭐 RTK인데, RTK라고 하는 거는 뭐 정밀도를, 호버링 정밀도를 좀 높여주는, 뭐 리얼리티 키네매틱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써갖고 뭐 실시간 무슨 위상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거 달 필요가 없겠죠. 뭐 그래서 그냥 넘어갔고요. 뭐 시뮬레이터나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이게 제대로 움직이냐 안 움직이냐 뭐 대충 보는 거고. 그다음에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여기에서 지금 최신 펌웨어냐 아니냐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 이 A3AG 같은 경우는 좀 예전부터 희한하게 펌웨어가 완벽하게 펌웨어까지 다 안 됐다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는데,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뭐 이거 일부러 안 해도 되고, 뭐 플라이트 데이터는 뭐 그냥 나중에 보는 용도로 뭔가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게 이제 세팅에 관련된 모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밖에 나가서 비행해보고, 그 다음에 그 포지셔닝 모드에서 제대로 얘가 GPS를 잡고 그 자리를 유지를 하는지, 그리고 이 방제 드론용 컨트롤러지만 그 아까 자동 방제 모드, 그러니까 파밍 모드죠, 그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AB 포인트 지정이라든지 그게 여기에 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 낙하 모듈 제어용이나 아니면 리트랙트용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그거는 지금 바로 밖에 나가서 비행 테스트를 한 4분 5분 하면서 정확하게 테스트를 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뭐 하여튼 드론장 저희 뭐 국내 뭐 한 15년 된 업체인데, 항상 방문해 주시면은 그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항상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자주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